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무얼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무얼님이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무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목소리가 굉장히 또 좋은 분을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자, 일단은 무얼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와 주신 이유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목격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귀신을 종종 보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현재 안 보이시는 상태인가요? 네, 다행히 지금은 30살을 넘어서부터는 네네네. 이제 귀신을 다행히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누구한테 말을 해도 사실 막 공감을 해준다거나 그거를 같이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적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편안하게 그때 봤던 것들 이야기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자주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본 귀신은 언제일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예. 한 초등학교 좀 넘어가서부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때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첫 귀신이구나라는 기억을 하게 되었는데, 우선 그 얘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5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네. 병원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입원을 하시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간병을 위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기간은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였는데 그때 제가 이게 귀신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우선 저희 외할머니는 작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고 큰 외할머니, 큰 외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는 작은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하루는 큰 외할머니 집에서 자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예. 그날은 작은 외할머니 집에서 자게 되었던 날입니다. 제가 도로변에 차 소리만 들어도 아빠다 하면서 나가보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외할머니가. 네네. 그만큼 아버지 어머니를 기다리고 했었던 날이었는데, 하루는 새벽 아침 해가 뜨기 직전 제일 어두운 시간대 아시죠? 네. 그때 잠결에 일어나서 볼일을 보러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시골은 변소라고 하거든요. 그 변소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대문 바깥에 논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은 외할머니는 위험하니까 안에서 볼일 보지 말고 변소 옆에 돌담, 담벼락 앞에서 볼일을 보라 라고 했었는데, 그날 어둡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렴풋이 여기가 돌담이구나 하고 볼일을 보게 되었죠. 예? 볼일을 다 보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변소 앞이 논이었거든요. 그 논두렁에 엄마가 서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뭐야? 예. 근데 제 기억에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엄마 하면서 따라갔죠. 근데 그 순간부터 기억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듯해요. 왜냐하면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주변이 해가 다 뜨고 날이 밝아왔기 때문이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있었던 위치가 시골 마을에서도 차로 한 10분 이상을 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옆 동네에 있었더라고요. 귀신이 홀린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얼떨떨한 그 상황에서 이거 큰일 났다, 길 잃어버렸다, 집 잃어버렸다 이래 돼서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그 동네에 사시던 어르신 덕분에 자전거를 타고, 저를 알고 있었던 어르신이셔서 그 어르신의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었어요.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첫 귀신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중학교 때 일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었어요.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사를 가야 됐었는데 이게 시기가 맞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사시는 큰어머니 댁에서 제가 등하교를 한 달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사 가기로 했던 집에 살던 분들이 나가시고 저희가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근데 그 집이 보니까 제가 다니는 중학교 바로 앞이더라고요. 집 대문하고 학교 정문이랑 50m도 안 되는 정말 가까운 거리 바로 앞에 있는 집이었는데, 그 주택 2층에 제가 이사를 가게 되었었어요.
이사 첫날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벽을 통해서 갖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었어요. 남자 여자가 싸우는 소리, 그릇 깨지는 소리, 차 클락션 소리. 정말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정말 다양한 갖가지의 소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가 잠에 깼는데 가위에 눌려있던 거죠. 그 가위에 눌린 상황에서 침대 바로 옆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옷장 위에 밤에 고양이 눈 보면 약간 야광처럼 보이잖아요. 밝게. 그 고양이 눈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검은색에 눈만 밝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눈빛이 소름이 돋았는데 억지로 가위를 풀었어요. 정신을 차리고 또 가위 눌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예. 억지로 풀게 되면 좀 몸이 녹초가 되잖아요. 엄청 힘들죠. 몸에 힘이 정말 잔뜩 들어가다 보니까 바로 기절하듯이 쓰러져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이 되었고 둘째 날에도 또 가위에 눌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벽을 통해서 들리는 소음에 잠을 깨게 되었고 그러다가 방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었는지 스르륵 열리더라고요. 그 열린 방문 앞에 어제 그 전날 옷장 위에서 보았던 그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또 저를 많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또 가위구나 라는 걸 인지했고 마찬가지 둘째 날에도 정말 악다구니를 쓰면서 가위에 풀고 또 지쳐 쓰러지게 되고 또 셋째 날이 되었는데 이때가 정말 클라이막스였어요. 왜요? 늦은 시간 새벽 1~2시쯤 됐었을 겁니다. 제가 있었던 방 바로 앞이 부엌이었거든요. 부엌에서 도마의 칼질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깼어요. 이번에는 벽에서 들리는 소음이 아니라. 근데 다행히 가위에 또 눌리지 않았었고요. 이때는. 그래서 그 소리에 잠결에 나가 보았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김에 물 한 잔 마시고 들어가자 하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저희 집 구조가 좀 긴 직사각형이고요. 네. 현관 들어오면 바로 앞이 거실이고 우측으로는 안방, 거실, 화장실이고 왼쪽으로 복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방바닥이 일반 장판이 아니라 대리석이었거든요. 대리석은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 대리석 바닥에서 하는 뭔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지 싶어서 이렇게 바라보았죠. 바라보고 있는데 그 어두운 그 복도 앞에서 하반신이 없는 어떤 무언가가 썰매 끌듯이 저한테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천천히 다가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저는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가위 눌린 듯이 완전 얼어붙어 있었는데 천천히 다가온 그 무언가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리는데 혹시 그 일본 공포 만화 작가 중에 이토준지라고 아시죠? 알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이신데 그 작가의 작품 중에 소용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만화가. 제일 잘 알죠. 예. 그 만화처럼 눈, 코, 입이 소용돌이 쳐져 있더라고요. 그 소용돌이 쳐져 있는 이목구비 중에서 입이 굉장히 소름 끼치게 웃고 있더라고요. 예. 전 그때부터 몸이 굳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은 진짜 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몸에 힘이 풀려 있는데도 몸이 굳어 있으니까 선 상태로 힘들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초를 가만히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행스럽게도 사라지면서 몸에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주저앉았는데 진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힘들게 쓰러지듯 그 자리에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 이사 온 첫날부터 지금 3일째 연속으로 이런 경험을 겪고 있다. 힘들다 라고 얘기했더니 원래 이사 오기 전에 팥 뿌리고 하잖아요.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좀 이상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뿌려보자 예. 해서 한 번 더 팥을 뿌렸습니다. 그 후로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집 안에서는 그 3번의 경험 이후로는 집 안에서는 귀신을 볼 수 없었어요. 근데 보통 귀신을 보시는 게 아니네, 보니까. 이게 정말 귀신들이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가? 예. 아니면 나랑 놀아달라고 하는 건가? 의심스러운 경험이 있었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 집에 살 때 겪었던 일인데 중학교 때 학원을 마치고 늦은 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는데 저희 집이 좀 언덕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언덕에 있고요. 힘겹게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집 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니까 뭐지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혹시 귀신인가 싶었죠. 근데 또 한참을 올라가다가 중간에 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니까 또 뒤를 돌아보았을 땐 또 아무도 없고요. 그렇게 한 3번 정도를 반복하면서 집 앞 대문에 도착을 했을 때 집 앞 대문에서 열쇠를 딱 꽂는 순간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재밌었다 이러면서 그 소리에 놀라서 돌아봤더니 한 7, 8살쯤 되고는 여자아이였어요. 약간 단발머리의 여자아이였는데 뒤를 돌면서 형체가 사라지더라고요. 혹시 이 귀신들이 나한테 놀아달라고 하는 건가? 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들이 놀아달라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점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점을 처음으로 친구들이랑 보러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무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생, 운이 참 좋네. 조금만 귀가 더 셌으면 나랑 같은 운명이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귀신을 지금 솔직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다 지금은. 학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귀신을 안 볼 수 있게 될 거다. 그동안에 귀신들이 학생한테 악을 끼칠 것 같지 않으니까 네. 괴로운 거 아니라면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귀신을 군대를 전역하고 30살이 되기까지 한 번씩 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드문드문 보셨구나. 네,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군대 전역한 후에는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꼴로 한 번씩 귀신 보이더라고요. 군대 그러다가 안에서는 안 보였어요? 군대에서도 많이 봤었는데 예. 저는 기동대라는 곳을 입대하게 되었어요.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었는데 뭐 5분대 기조라든지 기동수색대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부대였거든요. 전투 부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한 번씩 비상이 울리면 5분대 기조 출동을 합니다. 산에도 올라가고 바닷가도 가고 숲에 들어가서 수색 훈련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였는데 하루는 5분대 기조 비상이 또 걸렸던 거죠. 네. 그때는 당직 사령이 조금 짓궂게도 그 새벽에 산을 올라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작전 지역까지 말 그대로 5분 내로 출동을 하고 최대한 빠르게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새벽에 산악구보를 하게 된 거죠.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산에 갑자기 야생동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늑대, 여우 같은 그런 야생동물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 여기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산인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훈련이 끝나고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출동이 다 끝나고 복귀를 했는데 저희가 2층 침대였거든요. 저희 부대가. 지금의 신식 건물 생기기 시작했던 시기라서 짬이 안 될 때다 보니까 2층에서 자게 되었고요. 근데 복귀를 해서 침대에 누웠는데도 그 야생동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계속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제 선임한테 혹시 죄송한데 동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저만 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가. 가위 들릴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찝찝한 기분에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그 야생동물한테서 나는 그런 누린내 있죠. 그런 누린내가 굉장히 코끝을 찌르면서 잠에서 깼더니 늑대 같은 큰 개 한 마리가 제 가슴팍 위에서 얼굴을 물어 뜯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순간에는 1초도 안 돼서 온몸에 모든 힘을 써서 그 가위를 풀었는데 그 다음날 몸살이 걸릴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전날 저희가 5분 대기 그 비상벨을 울려서 출동하기 직전 그날 그 주변에 있던 동네 어르신들이 강아지를 잡아먹었던 거였어요. 신고가 들어갔었대요. 강아지를 잡아먹으려면 그 전에 굉장한 매질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 소리 때문에 주민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출동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혹시나 그 개가 저를 물어뜯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 얼굴을 핥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습니다. 엄청 무서운 그런 귀신들도 보시겠지만 이런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의 귀신의 형체라든지 그런 사연이 있는 귀신들도 많이 보셨다 싶네요. 네, 몇 번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는 세신 건데 무당을 할 만큼의 기는 아니고 딱 그 언저리 애매하게. 그렇죠. 애매한 수준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무얼님에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귀신들을 보신 것 같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게 기가 그냥 센 거랑 엄청 센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엄청 세면 오히려 네. 더 무서운 귀신들을 많이 만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쪽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무얼님.
지금까지 귀신을 보면서 가위 눌린 거 이런 것 때문에 힘든 거 외에는 크게 저한테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는 없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천만 다행이네요, 그거는. 네. 그러면 무얼님께서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오늘 무얼님께서는 일단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 또 안 해주신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죠? 네. 그 이야기는 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엄청 차분하게 겪었던 일을 말씀을 잘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처음에 그 새벽에 논두렁에 엄마가 손짓하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름 끼쳤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신 중에서 가족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쪽이 저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현상들이 아직까지 또 있구나. 시들무에서 간혹 계속 나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수 있어서 더 섬뜩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무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무얼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굉장히 귀신을 많이 목격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옴니버스 형태로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무얼님.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나 이제 목소리가 확실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솔직하게. 조금 들었습니다. 네. 안 들을 수 없는 목소리죠. 네. 자, 오늘 무얼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귀신을 봐왔던 순서대로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저번에.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이 될까요? 오늘도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한 4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귀신들을 봐오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스입니다. 무얼이죠? 우선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겪었던 일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당시엔 우등생 반이라고 해서 심화 수업을 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부등생? 전 몰라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이과, 문과 나뉘어져 있으면은 1학년 때 성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교 50등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 수업 후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따로 시간에- 애들 모아서 하는 거? 네, 저희 전교 안에 들어가는 애들만 따로 심화 수업하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1학년 때 성적이 좀 좋게 나와서 다행히 2학년 때 제가 우등생 반에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 아이고야, 예. 그 심화 수업 때 겪었던 일인데 하루 학교 전체가 약 1-20분 정도 정전이 발생한 날이 있었어요. 물론 전기 배선 문제 때문에 정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한 1-20분 정도 정전 후에 다시 전기가 들어올 때는 그냥 한꺼번에 불이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교실에 50명 있고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그 네. 교실에 저 혼자만 있는 겁니다. 그게 한 1분, 2분? 체감상 길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 선생님께서 제 어깨를 이렇게 흔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만 있었던 거죠. 보이진 않는 상태에서. 그 순간에 교실 그 전기가 또 2번 정도 깜빡깜빡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동안에 한 5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정신이 나가 있었던 상태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신 차리라고 제 어깨를 자꾸 흔들어 주셨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그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네. 근데 몇 주 후에 방금 말씀드렸던 말 그대로 심화 수업이라는 게 저녁 식사 후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 심화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그 9시까지 심화 수업 후에 또 11시까지 저희는 심야 자율학습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11시 넘어서 학교를 하다가 배가 좀 고프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잠깐 편의점 앞에서 군것질을 좀 하고 수다 떨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12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친구들과 헤어지고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 제가 주택에 살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고등학교에 좀 더 가깝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끔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살던 그 아파트가 아파트 바로 앞에 왕복 1차선으로 된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또 앞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거기 아무래도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좁은 도로에는 갓길 주차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차들이. 그래서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좁은 상태였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가 조금 언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언덕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수레를 끌고 힘겹게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밀어드렸어요, 뒤에서. 근데 언덕을 지나서 아파트가 저희가 1동, 2동, 3동 이게 3개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지는 그 길목에 가로등 하나가 있어요. 그 가로등 그 아래에서 할머니가 고맙다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돌리시는데 얼굴 반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란 상태로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동마다 경비 아저씨가 계셨었거든요. 요새는 아파트 단지 전체 관리사무소 따로의 경비 아저씨 한 분만 계시는데, 그 당시에는 동마다 경비 아저씨가 계셨어가지고 좀 인사하고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놀란 상태로, 표정이 안 좋은 상태로 인사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무얼 학생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방금 얼굴 반쪽 없는 할머니를 봤다, 수레를 끌고 계시는 할머니를 봤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경비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몇 년 동안 안 보였었는데 였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경비 아저씨 분이 그 아파트에서 한 12년, 13년 가까이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8년 전쯤에 바로 그 언덕 앞에 도로가 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늦은 시간에는 갓길 주차를 한 차가 많고, 그 좁은 도로에서 할머니 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폐질구 하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후 한 2, 3년 동안 그 할머니를 보았다는 주민들이 있었다고 해요. 한두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최근 4, 5년 동안 그런 얘기가 없어서 잊고 지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제가 봄으로 인해서 또 시작인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아이고요, 예. 이제 세 번째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 대학교 1학년 때는 기숙사 생활을 했었어요. 4인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놀 때 한 친구가 한두 명 데리고 오고 또 한 친구가 한두 명 데리고 오고 하다 보면 한 10명이 모여서 같이 어울리고 놀게 돼요. 그날은 제가 다른 친구 기숙사 방에 놀러가서 이제 게임하고 놀다가 잠시 친구 침대에서 눈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방에 저를 제외하고 6명이 놀고 있었는데, 한 30분 좀 넘게 잠이 들었다가 친구들이 웅성웅성하는 소리에 깼어요. 친구 침대가 2층 침대 2층이었는데 눈을 뜨면 바로 위가 천장이잖아요, 눈앞이. 근데 눈앞에 뭔가 흐릿한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이제 막 잠에서 깨서 좀 눈이 흐릿한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형체가 스르륵 사라지면서 몸이 굽기 시작합니다. 가위구나. 또 가위에 눌렸구나. 라고 느꼈던 거죠. 그 눈앞에 있던 형체는 사라졌는데 2층으로 올라오는 사다리 쪽에 뭔가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겹게 눈만 살짝 돌려서 보았더니 몸이 없이 얼굴만 하나가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머리카락은 천장으로 떠있고 반대로 얼굴만 딱 있었어요. 한 그때 시간이 오후 3, 4시쯤이었어가지고 기숙사 방이 굉장히 밝았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소름이었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소용돌이였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그 소용돌이 얼굴이었어요. 이거 또 똑같은 게 또 몇 년 만에 보이니까 너무 소름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너무 소름이 돋아서 정말 안간 힘을 썼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안간 힘을 써서 가위 빨리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안간 힘을 다 써서 가위를 풀었습니다. 근데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신음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 방에 있던 친구들 6명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약간 미친놈 보듯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았는데, 얘기를 했죠, 친구들한테. 네. 가위 눌렸었다.
근데 그 가위가 4, 5년 전에 중학교 때 한번 봤던 귀신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친구 방에는 모임이 없어지게 되었어요. 와, 예. 너무 친구들이 무서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이날 있었던 그 6명 중에 한 명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 친구가 본가가 강릉인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을 치른다고 학교에 한동안 못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저희도 장례식도 문상 드리러 가고 찾아가고 했었는데 49제가 끝나고 친구 누나가 고맙다고 저희한테 밥을 한번 사주셨거든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누나가 호텔리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49제 지내는 동안 계속 반복되는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잠에서 깼는데 안방에 아버지가 앉아서 등을 보이고 가만히 한 몇 분 동안 그냥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었다 하더라고요.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다가갔는데 얼굴이 안 보인다 하셨었는데 둘째 날에 되니까 윤곽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고 세 번째가 되니까 윤곽이 좀 더 세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꿈을 한 일주일 가까이 꾸었어요. 마지막에 7번째쯤 되는 꿈에서 얼굴이 완벽하게 보였는데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었고 웬 낯선 남자였다고 해요. 근데 그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뺑소니범 잡았다고. 그래서 경찰서를 찾아갔더니 그 꿈에 보였던 그 낯선 남자가 범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가 밥을 사주시면서 이런 신기한 일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마지막 이야기가 군대 때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도 마지막 마무리는 군대에 있을 때 겪은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제 닉네임이 무얼이잖아요. 무얼을 생각한 것이 바로 무얼광 치약식이라는 게 군대에 있을 때 알게 된 용어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5분 대기조, 기동수색대, 해양기동타격대, 위명근무조, 마지막 해양경계근무조로 나뉘어 있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훈련 및 임무 수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해양경계근무는 한 달에 한 번, 여름에는 짧게는 한 1주 정도, 겨울에는 길게 2주 정도, 무월광 치약식이라는 이 시기에 파견근무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바로 이 해양경계 근무를 서던 중 겪은 일입니다. 파견 근무 시기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근무지가 좀 바뀌고 소초도 저희가 근무를 서는 소초 또한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해안 절벽 위 해송숲 사이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네. 새벽 2, 3시 사이였습니다. 절벽 아래 해안가가 아예 없는 완전 절벽 아래 바다였는데 약 50m에서 100m 사이에 바다에서 사람 한 명이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수심이랑 파도 세기 이런 걸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서서 걸어올 수 없는 곳임에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선 상태로 걸어오고 있었던 거죠. 예, 저희는 바로 보고를 했습니다. 땡땡소초 전방 50m에서 100m 바다에 고수자 한 명 발견. 이렇게 보고를 하면 즉시 해양기동타격조, 해양경찰, 근처 해군부대까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근무 서는 게 옛날 북한이 침투했던 그런 게 실제로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출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게 출동하는 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그 사람이 더 이상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파도에 따라서 조금은 앞뒤로 움직이는 정도는 있었어도 계속 서 있길래 그 상황을 또 보고를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을 때 해양기동타격대, 해양경찰, 해군부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보고 때문에 출동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129 구급대였어요. 예상이 되시나요? 그 고수자는 바다에 익사한 시신이었던 거죠. 와, 예. 후에 알아보니까 파도 세기랑 뭐 이런 파도 속도 이런 게 좀 타이밍이 잘 맞으면 시신이 한 번씩 육지로 또 내려올 때 선 상태로 떠내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그 새벽 2, 3시 그 사이에 그 경계 건물을 서고 있다가 그걸 발견했었으니까 처음에는 사람이었던 걸로 보였지만 알고 보니 시신이었더라는 그 사실이 굉장히 오싹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그 시신이 무얼님한테 이제 목격이 된 거잖아요. 나 좀 건져줘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서서 가만히 바다에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다라고 마지막 보고를 했을 때 네. 119 구급대가 출동한 것을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있었나 봐요. 아, 예. 네, 그렇게 예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사고로 바다에 빠져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 있잖아.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네, 사람이 사람을 해하고 바다에 버리잖아요. 막 네.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떠오르지 못하게 좀 그치. 무게추를 하고 바다에 뭐 이설시키는 네. 거니까 그런 시신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도 오늘 무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긴 했지만 정말 또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저희는 정말 진짜 이분은 이런 귀신을 목격을 했고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거를 간접적으로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얼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귀신을 많이 보셨으면 아무래도 정신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잘 컨트롤할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가 있었나요, 나름의? 제 성격이 그 귀신을 보는 순간에는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신경을 안 쓰는 성격이라 가지고 예. 네. 그래서 뭐 학창 시절 당시에도 주변 친구들한테 그렇게 크게 안 들키고 네.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또 마지막 질문 답변까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오늘 네. 무얼님께서 해주신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네. 네.